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어제 전국적으로 큰 이목을 끈 뉴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실종 아동이 발견됐는지에 관한 그러한 소식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현경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어떻게 이런 소식이 나오게 된 건지 그것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 새벽 켄터키주에서 배회하고 있던 한 남성을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이 남성이 경찰에게 예전에 실종됐던 아동이 바로 나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네. 자신이 두 남성에게 납치돼서 지난 8년여 동안 붙잡혀 있었다고 했고요. 네. 이 남성이 발견된 데가 켄터키주에서도 북부 캠벨 카운티였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켄터키주의 북부는 이 오하이오주와 맞닿아 있습니다. 네네. 강 하나를 두고 켄터키주 캠벨 카운티와 오하이오주 신시내티가 같이 맞닿아 있는데요. 네. 이 남성은 오하이오주 모텔 레드 루프 인이라는 곳에서 탈출해서 다리를 건너서 이곳 켄터키주까지 계속해서 달려왔다라고 경찰한테 말했습니다. 네. 경찰은 정말 당시에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남성이 자신이다라고 주장한 이 실종 아동은 누구였어요? 네, 이 남성이 얘기한 실종 아동은 티퍼시 피튼이란 이름의 아이인데요. 8년 전에 일리노이주 시카고 인근에서 의문 속에 실종됐습니다. 피튼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당시 6살이었습니다. 네. 2011년 5월에 6살에 실종된 겁니다. 이 아이의 엄마 에이미 프라이 피튼이 일리노이주의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 찾아가서 가족한테 급한 일이 생겼다라면서 아들을 조퇴시키고 데리고 나간 뒤에 그 다음에 실종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괴한이 아닌 엄마가 데리고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어떻게 실종이 된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엄마 프라이 피츠는 그렇게 학교에서 아들을 데리고 나와서 놀러 다녔습니다. 아들과 함께. 그렇게 사흘 동안 여행을 다닌 건데요.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다닌 거리가 무려 500마일이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동물원도 가고요. 워터파크도 가고요.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엄마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좋은 시간을 보내다가 네. 안 좋은 결말을 맞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제 피튼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게 위스콘신주의 한 워터파크였습니다. 유명 관광지 중 한 곳이었는데요. 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수사당국도 나중에 이들이 다닌 장소에 그 CCTV들을 확보해서 확인해 봤는데 둘 다 편안하고 즐거워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일리노이주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피튼, 아들은 실종돼 버린 겁니다. 이상하네요. 네. 엄마의 사망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네, 엄마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자살? 나타났습니다. 아하. 네, 자살로 당국이 판정을 했고요. 이후에 엄마가 남긴 유서도 함께 발견이 됐는데요.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튼을 사랑해주고 잘 돌봐줄 사람들에게 맡겼다 라고 쓰여 있었고요. 그 밑에는 영원히 그를 찾지 못할 것이란 말도 있었습니다. 미스테리네요, 미스테리. 네. 엄마의 말도. 이게 근데 엄마가 갑자기 아들을 학교에서 조퇴시켜서 500마일 넘게 여행을 가다가 모텔에 가서 이제 혼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단 말이죠. 네. 자살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뭐 우울증을 특별히 앓고 있지 않느라 뭐 네.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정확한 그런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좀 그거를 뒷받침할 만한 추정할 만한 부분은 있는데요. 우선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았던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목숨을 끊기 전에 불화를 겪고 있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고요. 남편에게 아들은 내가 데리고 있고 안전하게 잘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남편 제임스 피츠는 사건 당일 아침에 아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줬다라고 말을 했는데 당시 아내와 결혼 생활에 위기를 겪고 있긴 했지만 그렇게 자살할 줄은 몰랐다. 자살 소식을 듣고 정말 큰 충격에 빠졌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피튼, 이 엄마는 여행 중간에도 이 자신의 친정 어머니를 비롯해서 가족 몇몇한테 전화해서 좀 안부를 전했다고는 하는데요. 그 외에 별다른 징후는 없었고 알려진 것도 없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얼마나 날벼락이에요. 한꺼번에 두 사람을 다 잃은 거 아니에요. 네. 네.
그 경찰은 그 후에 피츠를 못 찾은 겁니까? 네, 경찰은 그 일대에서 수사를 벌였습니다. 일리노이주 비롯해서 위스콘신, 오하이오주 등에서 수사를 확대 진행했고요. 수천 건에 달하는 제보를 받았고 수색 작업을 굉장히 오랜 기간 벌였는데요. 피츠를 끝내 찾지 못했고 아무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시간이 흘러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내가 피친이다라고 네.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난 거잖아요. 경찰은 네네. 다시 수사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어제 피친을 자초한 남성은 사실 여러 정황을 꽤 자세하게 경찰에게 말을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납치자에 대해서 묘사를 한 게 바디빌더 체격의 그런 두 백인 남성이다라고 전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한 남성은 목에 거미줄 문신을 하고 있었고 네. 다른 한 명은 팔에 뱀 문신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위스콘신 차량 번호판을 단 포드 SUV를 타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같은 정보를 토대로 조사를 벌였고요. 이 소년이 탈출했던 모텔 위치는 알지 못한다고 해서 경찰은 소년의 이동 경로를 역추행해서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인근의 레드 루프인 모텔을 전부 다 뒤졌는데요. 네. 근데도 아무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법 당국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제 발표할 당시에 이 남성은 피친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뭐냐면 6살에 납치가 됐는데 뭐 네. 보디빌더 타입의 어떤 건장한 남성이 나를 납치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했는데 그런 걸 잘 모를 나이 아니에요? 그 6살의 나이에는? 글쎄요. 글쎄요. 근데 네. 뭐 엄마는 뭐 누구한테 맡겼다 그러고 자기는 또 뭐 납치당했다고. 그러니까요. 네. 알 수가 없네요. 근데 결론적으로 어제 저녁 때 이제 속보가 뜨던데 그 피슨이 그 남성이 아닌 것으로 지금 나왔다며요. 네, FBI가 이제 유전자 검사를 바로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피친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은 누구냐? 오하이오주 출신의 23살 브라이언 마이클 리니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왜 피친도 아니면서 네. 내가 피친이다 이렇게 경찰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런 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한 이유는 아직까지 뭐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이 남성의 브라더 형제가 이제 인터뷰한 걸 보니까요, 정신 질환을 꽤 오랫동안 앓았다고 했습니다. 자폐증 비슷한 발달 장애죠. 아스퍼거스 장애가 있고 네. 조울증 그리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까지 그렇게 뭐 이 밖에 긴 리스트가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최소 4년간은 이 동생과 뭐 이렇게 연락을 닿지 못했다. 연락이 안 닿았었다. 지금 자기도 그 TV를 보고 안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수사 당국은 의료기관에 이 남성에 대한 정신 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무슨 근데 편집증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실종 아동 오래전에 실종된 아동을 기억하고 있다가 자기가 피친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편집증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글쎄 이거 뭐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이게 뭐 얘기할 건수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 뭐 그것뿐만 아니라 범죄 기록도 가지고 있었다면서요? 네, 이 수표 위조, 거짓 신고 등의 혐의로 4차례 체포된 기록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는 주거 침입 그리고 기물 훼손 혐의로 체포된 뒤에 수감돼서 18개월간 복역하고 지난달 9일에 출소했습니다.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거죠. 그리고 오늘 아침 이제 보도가 나오는 걸 보니까 또다시 수감이 됐는데요. FBI의 false statement, 거짓말을 한 혐의로 수감됐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지금 이 속보가 또 떴어요. 그것 때문에. 네. 지금 알고 보니까 FBI가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청년이 벌써 똑같은 비슷한 클레임을 2번이나 했대요. 아, 자신이 이렇게 누구다 거짓말로. 상습범이네요. 상습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실종 아동들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거짓 신고가 많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참 많이 상처를 받는다는 얘기를 하던데 네. 이 피치네 가족도 8년 동안 이제 아이를 찾아 헤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라는 거 알았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마음 아팠겠어요. 네, 정말 극적인 재회를 기대했었는데 네. 가족들은 큰 실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가족뿐만이 아니에요. 그 이웃들도 사실 굉장히 애타게 피친을 기다렸다고 하는데 이 소식에 또 실망하고 안타까워했습니다. FBI는 이제 사법당국이 피친을 잊은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가족들이 재회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질 때는 6살이었고 8년 전이니까 지금 6과 8 그러면 14살. 네. 14살밖에 안 된 거 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요. 네.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20몇 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부터도 우선 말이 안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그렇죠. 우리까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들썩들썩거렸네요. 이게. 그 혹시나 해서 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이제 들여다본 건데 아. 이런 거짓말 이런 거 좀 하지 맙시다 정말. 아이, 근데 뭐 또 이런 걸 또 하고 나간 다음에 이렇게 밝혀지는 거 보면 또 뭐 정신불면증이 있었다, 네. 뭐 이상이 있었다, 뭐 이렇게들 나오니까 참 거기에 놀아나는 우리만이 바보죠, 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라디오 프리미엄